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일요일 10시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한국 시장 연간 시황 잘 보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 드렸고, 사실 오늘은 어제보다는 글쎄요, 어떤 중요도 면에서는 조금은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미국 시장을 연간 시황으로 놓고 본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유수의 그 훌륭한 기업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애들도 뭐 맨날 틀리는데 제가 맞추겠습니까? 그나마 제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잘 맞출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데이터나 통계 자료들이 있고 제가 보는 관점이 거의 뭐 크게 빗나간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데, 사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어마어마한 시장을 맞춘다라는 것은 어 코로나를 예견할 수 있는 급이 아니라 그러면 딱히 이야기하기 좀 곤란한 면들이 있죠. 다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세요? 이전에도 미국 시장 이제 꺾여 가지고 10월 저점 내려가는, 그러니까 여름에 꺾여서 내려갈 때도 제가 딱 뭐 보고서 이것 때문에 꺾일 가능성이 높다, 꺾였다 이야기 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미 새해 첫날 모닝 브리핑 때 미국 시장은 종목들이 꺾였다 딱 이야기 드리잖아요. 그게 어떤 종목이었죠? 기억하시나요? 둘 다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분명히 애플은 개별 종목의 어떤 리스크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리스크도 있고 그런 리스크들 때문에 꺾이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는데 얘가 왜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단순히 시가총액 1위라서? 그럼 우리 시장도 삼성전자에 따라서 시장 맨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흐름에서 그런 통계들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그 연간의 시황의 흐름들을 다 예측해 가지고 맞출 수는 없다 하더라도 어떤 게 포인트구나, 이런 정도의 배려를 놓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 정도로는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그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난 금요일 날도 모닝 브리핑 때 이야기 드렸죠. 지금은 리바운드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미국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현금화 했으면 매수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구간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면서 뭐 환전 타이밍을 노리셔도 되고, 왜냐면 우리 시장이 조금 더 재밌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다시 밑에 자리 보면 되는데, 어제보다 싸니까, 내가 매도한 것보다 싸니까 그냥 자꾸 매수하고 싶은 게 개인들의 심리인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가지고 장기로 끌고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전략을 짜서 보여드려도 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개인들의 성향이다. 적어도 제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그런 흐름들은 조금은 눌러두시면서, 그렇다고 무작정 보수적으로 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보수적이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시장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사이클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타느냐 아니냐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포인트는, 그러니까 저는 나스닥 중심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2023년에 전고를 훌쩍 넘어버렸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딱 그 자리에 다시 내려와 있죠. 그 자리를 다시 깨느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면, 여기서 깨기 시작하면 그 자리가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자, 우리가 차트를 먼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스닥 보시게 되면 이거 지금 목요일 종가입니다. 목요일 종가, 금요일 종가 아니에요. 조금은 헷갈리시면 안 되고, 자, 이 구간이잖아요. 얘를 깨는 순간부터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위에 22평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 위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방향적 관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눌림의 매수자리 찾고 눌림의 매수자리 찾고 이랬는데 이제는 반등할 때마다 매도자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즉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 연고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게 뭐 그냥 대충 우리가 14,500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10월 저점 있잖아요.
이 자리는 언제든지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누구 하나만 휘청이면 금세 내려와요. 그리고 어떤 거시적 이슈만 있다라고 그러면 생각보다 금세 내려온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같으면 이런 흐름들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막말로 대충 이렇게 박스 쳐놓고서 매매하게 되면 1년에 한 3번 정도 먹을 자리 주고 끌고 간다라고 그러면 연간 시황 달성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은 그런 시장은 아닙니다.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적 관점이라고 시장을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봐서 우상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밀려도 급락을 해도 뭐해도 결국 존버하고 기다리면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죠.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도 기복도 너무 심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로나 이제 이후에 만들어진 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어이없는 이 상승 때문에 이 어떤 그 진폭의 개념들이 좀 더 커진다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이 투자적 관점이라는 시장보다는 저는 관성이 좋은 시장이라고 부르고 싶거든요. 관성이 아래로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반등해도 밑으로 반등해도 밑으로 해가지고 이런 구간까지는 올해 쉽게 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계속 고민하면서 보는 게 뭐냐면 연고가 나왔나? 조금 누가 들으면 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국 경제 저렇게 강하고 뭐하고 하는데 무슨 어이없게 무슨 연고가 나오냐 지금. 그러니까 연 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은 시차는 있지만 다시 이 고점 넘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런 의심들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종목들의 어떤 패턴이나 흐름을 봤을 때도 영 거시기한 흐름들이 좀 있고,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저기 자리가 이제 저항으로 바뀌었을 때 10월 저점은 그러니까 작년 10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 10월 저점 정도는 얼마든지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측에서 그러니까 상반기에 좀 밀리고 하반기에 좀 반등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려나. 그러다가 이제 뭐 작년처럼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을 붙거나 거시경제 흐름이 좀 괜찮다라 그러면 뭐 고점을 넘길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상저가 나오게 된다라 그러면 자칫 연고가 나왔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조금은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통 이제 빅6에 대한 이야기를 보통 이제 뭐 언론에서는 이제 빅7을 얘기하는데 저는 메타를 껴주기 쉽지 않은데 어찌되었거나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종목들은 애플이나 MS나 구글, 그쵸, 얘네들은 제 관점에서는 구글 알파벳이죠. 얘네들은 투자적 관점으로 밀렸을 때 모아가는 거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애플보다는 저는 MS나 구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만들어가는 이 AI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술이 얼마나 뭐 속도감 있게 진보가 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기술력이나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지금이 피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애플이 그럴 수는 있어도 얘네들이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밀렸을 때 얘네들 투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건 괜찮다. 그리고 매매적 관점으로는 역시나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여전히 좋은 변동성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오늘은 패스하겠습니다. 얘네들은 다음 주에 이야기 드리면 되겠죠. 종목들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드리겠고, 얘네들은 충분히 변동성을 활용해서 매매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종목들을 갈무리하겠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시점은 제가 봤을 때는 빨라야 5, 6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렇게 TMF 막 치고 올라올 때 65불 쫙 넘어갈 때 자꾸 시장에서 3월이라고, 그렇죠? 3월에 확률을 71% 넘게 본다고, 금리 인하의 확률을. 그런 거 보고서 아무리 관성이 좋고 쏠려도 얘네가 이렇게 정신없이 쏠릴 수가 있나, 아니면 누가 그냥 이렇게 뽐뿌질 하듯이 좀 유세 부리는 건가 뭐 이렇게 싶었는데 결국은 다시 밀려 내리고 있죠. DMF도 잠시 보게 되면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죠. 1차 목표는 어디다? 65불이다. 내가 단타하거나 단기로 보고 있는 분들은 여기가 목표고 끝이다. 이 아래에서 계속 매집해야 된다고 그랬고, 이 5불, 그러니까
그러니까 5% 넘어갈 때 이건 되도 않는 이야기다 해 가지고 예, 말 그대로 주식에서 손해 보거나 더 이상 주식시장 보기 싫으신 분들은 여기에 몰빵 쳐도 된다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지금 거의 몇 프로가 올라온 겁니까? 최소한 60% 이상이 올라온 거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목표인 거고, 지금 이 자리부터는 가급적이면 저는 60불, 그리고 마지노선은 55불입니다. 이 갭은 지켜줘야 돼요. 이 갭만 지켜진다라 그러면 나머진 존버자들의 몫인 겁니다. 그리고 첫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저는 그 영향에 따라서 75불 라인 위, 75, 85 이런 라인까지도 보고 있다. 그러니 말 그대로 내가 급한 물량들은 그냥 내리면 되고, 왜냐면 주식시장도 이제는 안정화되고 재밌는 것들 많아요. 그러니 빠져나와서 다시 걔네들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내가 예금처럼 딱 박아둘 거다 그러면 걔네들은 이 위에 자리들 보면서 가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 만약에 금리 인하가 늦어졌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 금리 인하의 방향성 가겠는데 타이밍이 문제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결국은 신고가 터치는 실패했지만 쌍봉 패턴을 만들어 가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22병이 이탈하느냐 마느냐. 전반적으로 얘도 횡복박스를 만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 일단은 미국 시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큰 틀에서는. 자, 그리고 중국 시장 잠깐 보게 되면 사실은 내려온다 하더라도 예전만큼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폐쇄적이기 때문에 예측이라는 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어떤 우리가 이제 차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예측을 한다고는 하지만 거시경제에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가 전혀 감도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상해는 2900 라인 이거 깨지면 답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어찌 되었거나 정부 차원에서라도, 그쵸? 어쨌거나 얘네는 계획경제고 통제경제니까 이거를 지켜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얘가 깨지게 되면 글쎄요, 그냥 단순하게 뭐 2700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봅니다. 주식시장도 경제도. 근데 이게 지켜진다라 그러면 잘해야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보면 얘네들 변동성이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뭐 나스닥에 이런 쪽에 영향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 추세가 어떻게 됩니까? 하락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거 주봉이거든요.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도 분명히 이야기 드렸죠. 그 타이거 차이나, 그죠? 전기차 이런 거 이야기 드릴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컷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종목하는 게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걔네들 시세 났다가 다 컷 당했어요. 뭐 컷까지 거 조금 주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컷 줘봤자 이제 또 다시 자리 잡을 때 매수하면 금세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컷 없이 혹은 비중 조절 없이 단타의 개념 없이는 얘네들을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거. 그만큼 얘네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불확실성과 통제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얘네들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매를 하는 것보다 변동성이 약하더라도 차라리 미국 엔비디아나 테슬라 얼마나 매매하기 좋습니까? 걔네들 하거나 아니면 한국 시장 올해 저는 계속 공매도 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코스닥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걔네들 하는 게 훨씬 낫지, 같은 리스크를 졌을 때 굳이 얘네들의 리스크를 질 이유는 없어 보인다. 저는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중국 시장에 그렇게 관심을 두면서 내가 매매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차라리 막 이렇게 장기로 보시면서 국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예전에 한때 베트남이 그랬고 뭐 최근에는 뭐 인도가 그렇고, 그런 쪽을 택한다 하더라도 저는 중국보다는 정말 다른 국가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게 전체적인 어떤 지수적인 측면, 시황적인 측면에서의 큰 틀이고, 다음 주 기관차 때 종목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리겠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일요일 날, 그쵸? 저녁 9시에 라이브 방송이 있죠.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다라 그러면 그 라이브 방송에 오셔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어제랑 오늘 방송 참고하시면서 2024년 큰 그림 한번 그려보셨나요? 예, 이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뭐 대체적으로 확률적으로 맞을 테지만 사실은 크게 맞고 틀리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내가 너무 좁은 이 뭐라고 표현할까? 좁은 시야를 가지고 계속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휩쓸려 다니면 매일같이 매매하면서 매일같이 시장과 싸우게 돼요. 시장은 절대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 전략에 가둬둬야 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꼭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전략들 짜 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4년 저희 차기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 오셔가지고 공지 참고하시고 프로모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내일 모닝브리핑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